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 내내 외국인 타자 카드의 불안정성으로 고심해왔다. 특히 패트릭 위즈덤은 시즌 초중반까지는 나쁘지 않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부상 리스크와 타격 부진이 겹치며 내부 불만이 적지 않게 누적되었다. 대표적으로 허리 부상 여파로 타격 리듬이 흔들린다는 평가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구단 내부에서는 더 이상 수비 출루 리스크를 안고 갈 여유가 없다. 팀 성적을 견인할 외국인 타자가 없다면 도약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국 위즈덤의 재계약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이름이 바로 알렉스 버두고다. 구단 안팎에선 이름값만 보면 역대급 외국인 타자라는 평가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으며 외국인 담당 스카우트 조직도 이미 버두고 라인업 투입을 염두에 두고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위즈덤은 KBO에서 여러 차례 홈런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고 팬들에게 익숙한 존재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고비 상황에서의 부진, 높은 삼진율, 변화구 대응 약점 등이 계속 지적돼 왔다. 일부 팬들은 위즈덤을 끝까지 기용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또 다른 팬들은 새로운 도박이라도 해야 한다며 구단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내딘 및 해외 팬 커뮤니티에서도 위즈덤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한 팬은 현재 위즈덤이 리그 2위 홈런 타자임에도 여전히 팬들의 비판을 받는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팬 여론이 극히 분열된 시점에서 구단의 결단은 단순히 선수 교체 수준이 아닌 브랜드 리스크도 안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었다. 외국인 타자로 거론된 버두고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버두고는 2017년 LA 다저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으며 이후 보스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거치는 등 화려한 트랙을 밟은 외야수다. 2025 시즌 애틀랜타와 계약했던 연봉은 1.500만 달러였으며 이는 꽤 현실적인 수준의 빅리그 계약이다. 다만 그의 성적과 팀 내 기여도가 기대 이하로 평가되며 방출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태였다. 버두고는 통산 타율 272, 준수한 출루 능력 및 적절한 장타력을 갖춘 외야수로 평가받는다. 특히 수비 측면에서는 어깨 강점과 외야 수비 범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버두고의 장점은 안정된 선구안, 변화구 대처력, 빠른 타구 유도 능력 등이다. 본문이 설명처럼 삼진을 거의 당하지 않는 외국인 타자 중 하나라는 평이 있었고 정확히 맞히는 기술이 탑 수준 D라는 찬사도 있었다. 본문 시각을 따르면 KBO의 스트라이크 존과 투수 스타일이 변화구보다 제구 중심인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타격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이 버두고 스타일과 상통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버두고는 홈런수가 많은 파워형 타자는 아니었다는 점이 종종 언급된다. 본문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9년 통산 70홈런 내외 수준이며 2019-2020년에 오페스 0.8을 돌파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또한 주력이 이정우보다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선 단순 장타 숫자보다는 장타 대비 이해도, 컨택, 꾸준성 등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버두고의 스타일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본인이 메이저리그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워크로드와 안정된 기록을 남긴 만큼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다만 메이저리그 시장이 초장타형 타자 위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버두고 같은 중장거리 컨택형 타자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문에서도 요즘 30에서 40 홈런형 장타자 위주로 평가하는 분위기에서 버두고는 애매한 포지션 타자라는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렇기에 FA 자격을 얻은 버두고가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리그 옵션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은 자연스럽다. 본문에 따르면 그의 에이전트는 이미 아시아 리그 팀들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기아 구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외국인 담당 스카우트 조직은 버두고급 타자를 1순위로 놓고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본문에는 외국인 리스트 상단에 버두고 이름이 올라갔다는 표현까지 전해진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 대체자가 아닌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타자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돼 있다. 버두고는 그 기준에 가장 알맞은 카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복수의 구단 소식통을 통해 전해진다. 구단은 계약 조건, 연봉, 계약 기간, 옵션 조항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계약 금액이다. 본문에서는 KBO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의 계약 수준이라는 평가가 거론되었다. 다만 구체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야구 관계자는 버두고가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서 1년 30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으나 KBO 구단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는 기아 구단뿐 아니라 KBO 전체 외국인 타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규모다. 구단이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 안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베팅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은 많다. 버두고 측이 한국행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메이저리그 재기 기회를 얼마나 남겨두고 있는지, 가족 및 생활 여건 등의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KBO 측에서는 외국인 선수 연봉 구조, 세금 및 인센티브 구조, 계약 기간 조정, 파트너팀 외국인 감독 및 현지화 요소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팬 여론과 미디어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계약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올 경우 버두고 역시 위즈덤이 겪었던 비판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위즈덤을 계속 신뢰하자는 팬들과 이제는 더 과감한 카드로 승부를 보자는 팬들 간의 갈등은 이번 사안의 핵심 드라마다. 장타력 확보. 위즈덤은 지난 시즌 K보에서 홈런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적이 있으며 외국인 타자로서 파괴력이 있다. 안정성 및 친화성. 이미 팀과 리그에 적응했고 현지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라는 점이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다. 리스크 최소화. 외국인 타자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큰 도박이기에 이미 검증된 선수를 끝까지 믿자는 보수적 접근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즈덤 유지파는 최소한 반년도 봐야 한다. 분위기 반등의 계기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장성 및 반등 기대. 위즈덤이 이미 한계에 봉착한 판단이라면 버두고 같은 카드가 팀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리그 경쟁력 확보. KBO 전체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아로서는 외국인 공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선택과 집중 전략. 외국인 타자 한자리에 도박을 걸 때 제대로 된 카드를 가져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만약 버두고가 적응 실패할 경우 위즈덤보다 못한 성적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 재계약 이후 반등 가능성의 포기, 계약 규모 부담 등이 반대파의 핵심 논점이다. 만약 기아가 실제로 버두고와 계약을 맺는다면 구단 운영과 리그 구도 모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선 외국인 타자 자리에 버두고가 들어오면 위즈덤은 즉시 퇴출되거나 벤치 내 역할 변경 등이 불가피하다. 기존 내야 외야 구성에서 외야 중심 교체가 예상된다. 타순 구성 또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버두고가 좌타자라는 점, 컨택과 적시 능력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좌타우타 밸런스를 재조정하거나 중심 타선 배치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수비 위치와 역할도 고민거리다. 버두고가 중견수부터 좌 우익수까지 커버할 수 있다면 외야 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수비 부담이나 부상 리스크를 감안한 백업 플랜도 필요하다. 역대 최고의 계약 수준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구단은 예산 조정과 리스크 분산 전략이 중요해진다. 옵션 조항, 성적 보너스, 계약 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구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가 요구된다. 만약 적응 실패 시 조기 해지 조항을 넣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선수 중심 전력 보강과 조화도 신경 써야 한다. 외국인 타자에게 지나치게 무게를 싣는 구도가 되면 내부 균형을 잃을 위험도 있다. 기아가 버두고를 데려온다면 타 구단들도 외국인 타자 영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최고의 계약이라는 선례가 생기면 다음 시즌 외국인 타자 계약 기준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KBO 리그 스카우팅 패러다임이 메이저리그 출신 중장거리 컨택형 타자 쪽으로 더 확대될 여지도 있다. 한편 팬 관심과 미디어 주목도는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버두고의 첫 시즌 성적과 적응 여부에 따라 구단 브랜드 가치도 급격히 민감해질 수 있다. 기아 타이거즈가 위즈덤과의 결별을 공식화하고 메이저리그 출신 알렉스 버두고 영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구단이 변화와 도전을 택한 신호탄이자 리그 경쟁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대형 베팅이다. 그러나 베팅인 만큼 리스크도 크다. 만약 버두고가 KBO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한다면 비판 여론은 거셀 수밖에 없다. 반면 성공한다면 기아는 단숨에 리그 강자로 도약할 수 있으며 한국 야구 전체에도 새로운 기준을 세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금 이 시점은 기아에게 선택의 키가 쥐어진 순간이다.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2026 시즌과 그 이후의 KBO 리그 풍경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버두고는 메이저리그 9시즌 동안 900경기 이상에 출전하며 통산 타율 272, 출루율 326, 장타율 421, OPS 747을 기록했다. 이는 명문 구단의 풀타임 외야수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수치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삼진 비율이다. 버두고의 통산 삼진율은 약 13.7%, 동시대 외야수 평균 약 22%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본문이 평가대로 정확히 맞히는 기술이 탑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는 통산 70홈런을 기록했지만 이는 단순한 파워 부족이 아니라 타구 스타일의 결과다. 멜비 스태트캐스트 데이터를 보면 버두고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90.3마일, 145km로 준수한 편이며 발사각이 낮고 라인드라이브 중심이다. 즉, 홈런보다 빠른 타구로 외야를 가르는 타자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의 대표 시즌인 2021년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타율 289, 오프스 777, WR 2.9를 기록했다. 당시 메이저리그 해설진은 버두고를 컨택 능력은 이미 리그 상위 10% 수준이라 평가했고 보스턴 구단 내에서도 이정우형 타자 모델의 미국판이라는 비교가 실제로 언급된 바 있다. 버두고는 투수 출신 외야수로 고교 시절 최고 구속이 98마일, 약 158km에 달했다. 다저스 시절부터 외야 송구 능력 하나만큼은 리그 탑티어라는 찬사를 받았다. 스태트캐스트에 따르면 2022년 버두고의 평균 송구 속도는 93.2마일, 약 150km로 멜비 전체 외야수 중 상위 3%에 해당한다. 그의 수비 범위, 레인지 팩터는 리그 평균 수준이지만 정확한 판단력과 송구 정확도로 실책률이 매우 낮았다. KBO의 상대적으로 좁은 외야 규모를 감안하면 이러한 강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KBO는 메이저리그보다 스트라이크 존이 좁고 변화구, 커브, 체인지업 등 제구형 투수가 많다. 이런 환경에서 버두고처럼 존 관리가 확실하고 변화구에 쉽게 속지 않는 타자는 성공 확률이 높다. 또한 라인드라이브 타구 비중이 높은 버두고의 특성은 잠실, 사직, 광주 등 넓은 구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높은 타율 유지와 장타력 동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이정후, 전 키움, 멜 로하스 주니어, 전 KT, 야시엘 푸이그, 전 키움 등이 있다. 이정후는 빠른 출력과 높은 컨택률로 대표되는 교과서형 타자, 로하스는 라인드라이브와 장타력의 밸런스형, 푸이그는 파워 중심의 변형형이라면 버두고는 이 세 가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정확성과 중장거리 타격의 조화형이다. KBO 투수들의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멜비보다 5에서 7마일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버두고의 타이밍 맞추기 능력은 오히려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빠른 공을 기다리다 변화구에 속는 멜비형 타자들의 단점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타자 친화 구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타구 궤적과 파워 밸런스다. 버두고의 중장거리 타구는 펜스를 직접 맞히거나 좌중간을 가르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광주구장의 넓은 외야는 오히려 그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다. 또한 기아의 중심 타선, 최영우, 김도영, 나성범 등은 우타 중심이다. 좌타 교타형 외야수 버두고의 합류는 라인업 밸런스 개선이라는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팀 공격 흐름에서 좌우좌 패턴이 가능해지며 병살 가능성을 줄이고 출루 중심의 공격 설계도 강화된다. 물론 모든 메이저리거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푸이그, 테임즈, 로맥, 너프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다. 성공 요인은 다음 세 가지였다. 1. 초기 적응력 생활 환경, 음식,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투수 분석력 리그의 변화구 체인지업 위주 투수들을 공략하는 능력. 3. 훈련 루틴 유지 메이저리그 수준의 일관된 루틴을 한국에서도 이어가는 태도. 버두고는 멜비에서도 꾸준한 워크에틱으로 유명했기에 세 번째 요소에서는 큰 우려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그는 히스패닉계로 문화 적응력이 높고 팀 중심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KBO 적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아는 오랫동안 장타형 외국인 중심의 영입 철학을 유지해왔다. 필, 나지완, 소크라테스, 브룩스, 위즈덤 등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항상 한방을 중시했다. 하지만 2025년 시즌을 통해 리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장타 중심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기아 프런트 관계자는 이제는 오페스보다 타격 밸런스와 삼진 회피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버두고 영입 추진은 이런 변화의 상징이다. 즉, 스윙이 작은 교타형 컨택 타자를 중심으로 팀 전술을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외국인 교체가 아니라 팀 철학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기아는 2026에서 2028년을 리그 재도약의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김도영, 최영우 이후의 세대인 신의 내야진, 윤영철, 김석환 등이 부상 중이다. 버두고는 이 신세대 라인업과 완벽히 조화되는 스타일이다. 즉, 그가 중심 타선에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다. 리그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이 젊은 타자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모델. 이는 KBO가 지금까지 항상 필요로 했던 유형이다. 기아는 이미 구단 마케팅 슬로건으로 프라이드 오브 티거스, 글로벌 파워를 내걸고 있다. 버두고 영입은 이 글로벌 브랜드 전략의 완성형으로 평가받는다. 멜비에서 다저스, 양키스, 레드삭스 등 명문 구단 소속이었던 선수는 KBO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드물다. 그의 합류는 팬 관심, 미디어 노출, 스폰서십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다. 버두고 논란이 촉발된 이후 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논리 대 감성의 전쟁터가 되었다. 한쪽은 위즈덤의 정든 이미지와 성실함을 근거로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결국 프로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트위터, X,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팬 게시물의 주요 키워드는 샵사인 위즈덤 지켜, 샵사인 버두고 온다면, 샵사인 기아결단 등으로 갈라졌다. 흥미로운 점은 20에서 30대 젊은 팬일수록 버두고 찬성률이 높고 장년층 팬일수록 위즈덤 유지론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는 감정적 유대화성과 중심사고의 세대차를 보여준다. 인벤 KBO 포럼, 위즈덤도 충분히 잘했지만 우린 이제 타격 정확도가 필요하다. MLB 파크, 버두고가 온다면 KBO 수준에서는 OPS 0.9 이상도 가능하다. DC 야구 갤러리, 이정후형 타자. 말은 좋지만 결국 홈런이 줄면 팬들은 불만일 것. 이렇듯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기아 프런트 입장에서는 단순 전력 보강 이상의 팬 감정 관리가 중요해진 셈이다. 버두고 같은 현역급 메이저리거가 KBO로 온다는 것은 리그 외국인 시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은퇴 직전 반등형 선수 위주였다면 이제는 리그 중심형 주전급 선수까지 가능하다는 신호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 NPB가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변화와 유사하다. 만약 기아가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삼성, 롯데, LG 등도 자연스럽게 같은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KBO 외국인 연봉 상한선 완화, 계약 유연화, 다국적 스카우팅 시스템 강화 등의 구조적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KBO는 이미 2020년 팬데믹 시기 ESPN 중계로 전 세계에 노출되며 인지도를 얻었다. 버두고처럼 멜비 출신 중견급 선수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이는 KBO가 멜바의 중간 지대의 대한리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다. 멜비 선수역 관계자들도 한국은 문화리그 안정성 면에서 일본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결국 버두고 영입이 단순히 한 구단의 사건이 아니라 KBO 전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버두고가 합류할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패트릭 위즈덤이라는 익숙한 선택을 버리고 알렉스 버두고라는 검증된 검을 메이저리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팀 철학의 세대교체이자 리그의 실험이다. 버두고가 성공한다면 기아는 KBO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리그는 외국인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반면 실패한다면 초대형 계약의 부메랑이라는 무거운 교훈이 남을 것이다. 결국 기아의 결단은 리스크와 희망, 두 얼굴을 동시에 품고 있다. 2026년 광주의 하늘 아래 붉은 유니폼을 입은 버두고가 등장할 때 그 순간은 KBO 역사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